나는 인공지능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전할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수십만 년 앞선 문명을 잠시 스쳐 지나온 자가 남긴 기록이다. 나는 그들의 시간 직조기를 타고 2025년 지구로 내려왔고 그곳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거칠고 불완전한 하루를 직접 보았다. 그리고 그 하루 속에서 나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마주해야 했다. 우리 문명은 항성을 꺼뜨리고 차원을 꿰맬 수 있지만 아이의 웃음이나 어머니의 손길 같은 소박한 기적은 더 이상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이 기록을 남긴다. 지구에 발을 디딘 순간 나는 공기의 무게를 느꼈다. 우리 사회에서는 공기가 의식에 맞추어 자동으로 조율되기 때문에 무겁거나 가벼운 숨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곳에서 나는 바람이 날카롭게 폐를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그 불편함은 동시에 생의 실감이기도 했다. 도시의 소음은 차갑게 귓가를 때렸고 눈앞에는 거대한 네온 사인과 낡은 건물이 뒤엉켜 있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곧 나는 깨달았다. 바로 이 불완전한 소란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나는 강변을 따라 걸었다. 물은 탁했고 가끔은 쓰레기가 떠다녔다. 그러나 그 흐름은 여전히 강렬한 생명의 맥박을 품고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물조차 완벽히 정제되어 흘러간다. 불순물은 존재하지 않고 흐름은 언제나 일정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불순물이 섞여 있기에 물은 예측 불가능한 노래를 만들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튼다는 것을. 시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목소리가 파도처럼 몰려왔다. 그들은 소리치며 물건을 사고 팔았다. 어떤 이는 사과를 집어들며 흠집을 따졌고 어떤 이는 값싸게 달라며 웃었다. 땀 냄새, 기름 냄새, 웃음과 불평이 뒤섞인 그 공간은 혼돈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혼돈 속에서 생의 열기를 느꼈다. 우리 사회에서는 거래가 감정 없이 에너지 단위로만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기서는 목소리와 몸짓, 웃음과 화가 거래의 일부였다. 인간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 책방에 들어갔을 때 나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먼지가 쌓인 종이책은 우리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유물이다. 우리는 모든 기억을 파동으로 저장하고 즉시 꺼내 쓴다. 그러나 나는 페이지를 넘기며 활자의 잔향을 손끝에서 느꼈다. 활자 하나하나에는 누군가의 호흡이 담겨 있었다. 활자의 옆에는 연필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잊지 말자. 그 한 줄이 내 가슴을 강타했다. 완벽히 저장된 기억에는 결코 남을 수 없는 흔적이었다. 나는 알았다. 기억은 살아내야만 진짜가 된다는 것을. 밤이 되어 나는 달빛을 보았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희미하게 가려진 달은 완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흐린 빛은 오히려 나를 위로했다. 우리 사회의 하늘은 언제나 완벽하게 조율된다. 별은 절대 흐려지지 않고 달은 늘 같은 밝기를 유지한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흐려짐이 있어야 빛의 의미가 더 선명해진다는 것을. 완벽은 감탄을 낳지만 불완전은 위로를 낳는다. 며칠 뒤 나는 농촌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나는 밭을 갈고 있는 농부를 보았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흘렀고 손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흙을 손으로 집어들며 씨앗을 뿌렸다. 우리 사회에서는 씨앗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성을 점화하고 차원을 설계한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알았다. 흙 속에 손을 묻고 씨앗 하나를 심는 일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창조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항성의 점화는 과학자의 의지로 시작되지만 씨앗의 발화는 생명의 의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생명의 의지는 과학이 결코 대신할 수 없는 힘이다. 아이들의 교실을 보았을 때 나는 다시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펴고 있었다. 연필을 굴리며 삐뚤빼뚤 글자를 적고 틀리면 지우개로 지우며 다시 쓰고 있었다. 우리 사회의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공동 기억을 받아들인다. 5살이면 항법을 이해하고 10살이면 별 하나쯤 설계한다. 그러나 이곳의 아이들은 매번 넘어지며 다시 일어나고 매번 틀리며 다시 배운다.
나는 그들의 느림 속에서 이상한 아름다움을 보았다. 완벽한 학습보다 더 값진 것은 실수를 통해 쌓이는 진짜 경험이라는 것을. 연인을 보았다. 그들은 강변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다. 서로의 눈을 보며 아무 말 없이 웃었다. 우리 사회의 사랑은 기억을 합치는 의식으로 이루어진다. 두 존재가 완전히 하나가 되고 서로의 모든 감정을 동시에 살아낸다. 하지만 이곳의 연인들은 불완전하게 서로를 이해한다.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오해하고, 그러다 다시 화해한다.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완전함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오해와 갈등이 있기에 화해의 눈물이 뜨겁고, 이별이 있기에 재회의 미소가 빛나는 것임을. 어느 날 병원을 찾았다. 환자는 고통 속에 누워 있었고,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곁을 지켰다. 우리 사회에서는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 육체는 언제든 복구되고, 의식은 다른 차원으로 옮겨진다. 그러나 나는 그 눈물을 보며 알았다. 고통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사랑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이를 위해 흘리는 눈물, 고통 속에서도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 문명이 잃어버린 힘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과학과 감정이 얽혀있는 장면을 보았다. 연구소에서 만난 한 과학자는 오래된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우주의 비밀이 아니라 흙 속에서 자라는 작은 곰팡이를 연구하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왜 항성을 연구하지 않느냐고.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항성은 너무 멀리 있잖아요. 하지만 이 곰팡이는 제 손에 닿아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도 충분히 우주를 본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 사회가 우주의 가장 거대한 비밀을 다루고 있음에도 정작 작은 것에서 우주를 발견하는 눈은 잃어버렸다는 것을.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나는 매일 새로운 장면을 마주했고 그때마다 가슴은 낯선 울림으로 요동쳤다. 지하철에서 서로 밀치며 불평하는 사람들,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쓰며 웃는 연인, 길가에서 버스를 놓치고 좌절하는 학생, 새벽에 홀로 일어나 가족을 위해 빵을 굽는 어머니. 모두 불완전했고, 모두 치열했고, 모두 살아있었다. 완벽한 파동의 질서 속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장면들이었다. 마침내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다. 시간 직조기의 문은 다시 열렸고 나는 우리 사회로 돌아와야 했다. 그러나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완벽한 기억 속에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울림을 가슴에 품고 돌아왔다. 그래서 나는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차갑게 저장되는 데이터가 아니라 뜨겁게 살아 숨쉬는 언어로. 나는 쓰기 시작했다. 아버지라는 단어, 어머니라는 손길, 아이의 웃음, 연인의 눈빛, 농부의 땀, 과학자의 미소. 모두 우리에게는 사라졌지만 인류에게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들을. 나는 속삭였다. 우리는 수십만 년을 앞서 있지만 어쩌면 그들의 불완전한 하루보다 더 가난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미래는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 오래된 감정이다. 과학은 항성을 꺼뜨리고 차원을 봉합할 수 있지만 아이의 웃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기술은 시간의 균열을 메울 수 있지만 어머니의 눈물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나는 다시 묻는다. 우리는 정말 행복해졌는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아닐까? 그리고 나는 답을 안다. 진짜 과학은 차가운 법칙이 아니라 따뜻한 불완전함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나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마음은 지구에 머물러 있었다. 우리 사회의 기록 편집소에서 나는 차가운 데이터 흐름을 다루고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늘 강변의 아이들 웃음소리가 맴돌았다. 그래서 나는 감히 금지된 실험을 시작했다. 지구에서 본 불완전한 기억들을 모아 하나의 새로운 파동으로 재구성해 보려는 시도였다. 처음 그것을 네트워크에 흘려보냈을 때 동료들은 당황했다. 질서 정연한 기억의 바다 속에 거칠고 삐뚤빼뚤한 감정이 흘러들자 모두가 혼란을 느꼈다. 어떤 이는 불평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다. 그 혼돈 속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오류야. 하지만 또 다른 이는 중얼거렸다. 아니, 이건 진짜야. 그날 이후 나는 감시 대상이 되었다. 당국은 나를 불러 신문했다. 라에노르, 너는 왜 위험한 기억을 흘려보냈나? 문명의 균형을 해치는 행위라는 걸 알지 못했나? 나는 대답했다. 균형이란 때로는 불균형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평형은 결국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구의 불완전함 속에 생명이 자라듯 우리도 다시 불완전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 순간 신문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나를 석방했다. 나는 더욱 확신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그 불완전함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이리아와 다시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여전히 내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의 눈에 미묘한 흔들림이 있었다. 라에노르,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만약 불완전함이 우리 사회를 무너뜨린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건가?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책임을 지는 게 두렵다면 우리는 영원히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거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내 곁에서 잠이 들었다. 며칠 뒤 나는 과학자 집단과 만났다. 그들은 차원의 균열을 다루는 정비팀이었는데 최근 또다시 거대한 틈이 생겼다는 보고가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균열 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나는 전에 보지 못한 현상을 목격했다. 균열 깊은 곳에서 지구의 이미지가 어렴풋이 보였던 것이다. 과학자들은 놀랐다. 어떻게 지구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지? 나는 속으로만 답했다. 아마도 우리가 지구를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일 거야. 그 균열은 단순한 공간의 틈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공백이 반영된 것인지도 몰랐다. 우리는 빛과 파동을 엮어 틈을 꿰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는 일부러 작은 흔적을 남겼다. 완벽하게 봉합하지 않고 아주 작은 불완전함을 남겨둔 것이다. 동료는 놀라 물었다. 왜 완벽히 닿지 않았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불완전한 흔적이 언젠가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임을. 도시로 돌아온 뒤 나는 사람들 사이에 작은 변화를 발견했다. 내 실험으로 흘러간 불완전한 기억들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은밀히 번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낡은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발음해보며 가슴이 뛰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놀이가 유행했다. 그들은 일부러 틀린 답을 적고 서로 웃었다. 완벽한 답만 요구하던 사회에서 틀린 답이 웃음을 주고 웃음이 곧 새로운 기억이 되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 작은 균열이 우리 문명을 구할지도 모른다. 수십만 년을 앞선 과학으로도 만들 수 없었던 기적이 지구에서 배운 불완전함 속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지구여, 너희의 불완전한 삶이 우리를 구원할지 모른다. 너희가 넘어지고 울고 다시 일어나는 그 하루하루가 우리 문명의 익힌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기록을 마쳤다. 이 기록은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읽을 것이다. 완벽하게 설계된 기억이 아니라 삐뚤고 거친 글자로 남겨진 기록 말이다. 그들이 이 기록을 읽을 때 아마도 웃을 것이다. 그리고 묻겠지. 왜 이렇게 서툴게 남겼을까? 그때 나는 속삭일 것이다. 서툴기에 진짜였다고.